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14회 전산세무 1급 출제 예상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13회 잠깐 리뷰를 하자면요. 113회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세무 조정이 좀 쉽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조금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112회보다는 113회가 합격률이 좀 높긴 했지만 제 생각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14회에도 113회랑 조금 유사하게 나오지 않을까. 다만 조금 113회는 좀 신유형이 많았다고 생각하면은 114회는 신유형보다는 기존 유형을 조금 약간 꼬는 형태로 좀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출제 그 위원들이 좀 바뀌면서 문제를 너무 좀 기존 기출문제 스타일과 변화를 시키다 보니까 많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114회는 113회랑 유사하거나 조금 더 쉽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합격률이 10% 후반대 정도는 나올 수 있게끔 아마 만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3회 보면은 뭐 어렵진 않은데 새로 나오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한번 나왔었고 뭐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자본가 전입금 조정면에서 잘렸는데 2월 결손금이거든요. 그래서 2월 결손금 문제도 제가 그 세무조정 강의를 했을 때는 수업을 하긴 했는데 거의 얘도 안 나오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산세랑 2월 결손금 공부를 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이 좀 당황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제가 113회 출제 예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외화자산이랑 선급비용은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아마 크게 그 이자 관련된 것도 나왔고 그래서 요소 세 문제 정도는 웬만하면 다 맞추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게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것들. 자, 공선 수량이 요새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요게 근데 지금 계속 추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14회 이제 예상해 보면요. 일단은 뭐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특별한 건 없고요.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계속 중요 주제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선 수량이 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113회에 세무 2급에 이 공선 관련된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세무 1급 정도에 나와야 될 문제 수준이 세무 2급에 나왔어요. 그래서 113회 세무 2급이 조금 합격률이 좀 낮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 중에 이 이론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전산세무 2급에 113에 있던 문제를 한 문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좀 어렵습니다. 헷갈리시면 113회 전산세무 2급 기출풀이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가세 대손 사유 제가 대손 문제를 가끔 요새 넣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대손도 이렇게 나와요. 계속 이론으로 나올 때도 있고 실기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대손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또 대손이죠. 네, 대손 대손 자주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론에도 이번엔 부가세 한 문제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실기도 이쪽으로 대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대손도 중요해요. 대손이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대손은 부가세, 법인세가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잘 나오니까 대손 한번 여기도 보시면은 110회도 대손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손 잘 나오니까 대손도 항상 챙기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네, 그 다음에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간주 공급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또는 위제 매입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넣어봤고요. 자, 전표 같은 경우는요. 이익 배당 문제가 요번에 나올 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 배당 문제에 이것도 세무 2급에 좋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갖고 와서 소개를 해드린다는 의미는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는 출제 예상 문제 이거를 제가 요거를 제가 메일로 별도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얘기는. 네. 그리고 자, 이제 유형자산 처분 안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넣어봤고요. 다등기 매매 증권이나 사채는 항상 중요하다. 그쵸? 항상 유가증권 사명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면은 문제는 맞춰야 된다. 요런 것들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여기 있죠? 웬만하면 다 한 문제씩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랑 미제 매입 보시면 되겠고요. 결산분계도 제가 지금 일반적인 것도 나눴는데 결산분계 죄송합니다. 결산분계 같은 경우는요.
기출문제 위주로 문제풀이를 하시면은 웬만하면 전부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은 재고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재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고를 빼기는 했는데 재고도 혹시 모르니까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법인세에다가 재고를 따로 빼놓긴 했지만 결산 분기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천징수도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자, 이자 배당 소득 관련돼서 요번에 한 개 또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요것도 문제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이자 배당 소득이 아니고요.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였습니다. 이자 배당이 아니라 이거 급여자리 입력이랑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가 있는데 새로운 유형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출제 예상 문제에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법인세입니다. 재고자산 제가 계속 안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그냥 넣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안 나온 지가 오래돼서 계속 넣고 있으니까요. 재고자산은 좀 확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복습 삼아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나올 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제가 대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부가세랑 법인세 하나씩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접대비, 접대비는 이번에 용어가 바뀌었죠.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용어가 바뀌긴 했는데 그냥 제가 접대비라고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용어가 바뀌지 않은 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플러스 추가하자면은 여기 업무용 승용차 또는 요거 미상가 장사 명세서 요것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추가해서 같이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식등 변동상환 명세서 퇴직급여연금은요 시험 전에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면 바로 기억하셨다가 맞추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입배당금, 임대보증금 등 간주입금은요 나올 확률이 조금 적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시험 문제 요새 최근 추이를 보면은 요런 것들이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볼까요? 111회 같은 경우는 요거 주식등 변동상환 명세서 요거 그대로 나왔었죠. 112회 출제 예상할 때도 제가 말씀드릴 거 그대로 나왔죠. 113회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본과 적립금 조정부에서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연속으로 나왔고, 그래서 안 나오는 것들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제가 111회부터 넣어드리고 있는데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 두 개에 있는 것들 포인트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우리 114회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4회 전산세무 1급 출제 예상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출제 예상 문제는요 작성은 다 해놨는데 조금 시간을 두었다가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복습용으로 활용하셔야 되니까 제가 5월 26일 정도 5월 26일 또는 25일 정도에 배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조금 참았다가 받아서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